언제 시작하는 거야? 며칠째 저 위에 떠있는 경계함선에는 언제쯤 탈 수 있는 거지? 이게 장수종의 생활 템포인가?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 내 감정 중추 중 기대 효용치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안 되겠군. 냉각액으로 온도를 좀 낮춰야겠어. 걱정 마세요. 표만 구매하면 지형사에서 승선 알림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요. 관보를 읽어보니 의식이 시작되기 전 경기함선에서 축포가 터질 거래요. 첫날 대진표를 보니 주최 측 방어자 검객이 도전을 4차례나 받아들였더라. 그 검객이 고작 소년이라던데 정말 사실일까? 바르드, 넌 어느 쪽에 배팅할 생각이야? 배팅할 생각 없어. 타이키 안에서 모터볼 경기 볼 때 신용 포인트를 전부 잃었거든. 다시는 부자가 되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확률 게임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연무의식. 선생님, 오셨군요. 선생님이 다낭 씨와 판관을 만나러 갔는데 유폐옥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에 걱정했어요. 두 분 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폐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우리는 간수의 보호 덕분에 웅기군이 지원하러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지. 전 마치 세븐스 씨, 운니 아가씨와 함께 해성항에서 경계함선을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체불명의 공식 신분을 가진 여우족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행동이 수상쩍길래 궁금해서 놈들을 따라갔더니 사실은 여우족으로 위장한 보리인이었던 거예요. 몇 가지 단서들로 볼 때 그들은 호르의 도주를 준비하기 위해 회성항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저희와 마주친 것 같아요. 그놈들은 누구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받은 걸까요? 연무의식을 틈타 이러한 위장자들이 얼마나 많이 선주에 잠입했을까요?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망을 끼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군님께 방어자 검객의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보고 드렸거든요. 제겐 나부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방어자 검객이란 명예를 짊어지기 전에 먼저 웅기 효의의 직책부터 이행해야죠. 거리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화려한 검투를 구경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 비무에는 꼭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서도 상관없죠. 진짜 승부는 경계함선의 연무장이 아닌 이곳에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탈옥수를 체포하지 못하면 극악무도한 호레의 소행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예요. 이번 탈옥 사건에는 분명 정성을 다해 판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배우자가 존재해요. 그자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웅기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어요? 좋은 지적이야. 저비의자보다도 키가 작지만 나부 꼬마의 패기는 요청전사에 버금가는군. 딱히 키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영경에게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장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 수렵하기 전 사냥꾼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법이니까. 역시 청격장군다우시군요. 재앙이 닥쳐왔는데도 입맛이 있으시다니. 비서장군, 부디 속전속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어서 젓가락부터 들어. 네가 이 음식들을 먹어치우는 걸 보기 위해 여기로 부른 거니까. 저요? 지금은 한가하게 밥이나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너무 많잖아요. 왜? 내가 먹는 건 되고 네가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보리인 첩자를 본 후로 너는 잔뜩 긴장한 데다 정신없이 오가느라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잖아. 호래는 굶주린 채로 꺾을 수 있는 적수가 아니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한 끼 때울 시간을 줄 테니 좀 진정해. 지금 호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예요. 게다가 초고 시간 녀석에게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수록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거예요. 초그는 늘 운기군에서 가장 성격 급한 사람으로 날 꼽았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 친구이니 네가 나보다 조급해할 이유는 없단 소리지. 수년간 보리 흉물과 싸워온 난 그들의 잔혹성과 그 이면의 교활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이번 거북 사건은 보리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벌인 일이야. 적은 어둠 속에 있으니 성급하게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 교활하고 난폭한 사냥감일수록 사냥꾼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 활로 적을 쏠 때 활 시위를 있는 힘껏 당겨야 일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호래가 인내심을 잃고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때가 녀석을 처치할 적기야. 그 적기라는 게 언제인가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 끼 때우는 시간이면 충분해. 회엄 장군, 천 박사 쪽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지시가 있으신가요? 천격 장군, 신책 장군과 합의한 대로 신책부와 나부 6부서의 지휘는 내가 당분간 대행하겠네. 지금 유폐옥은 어떤 상황인가요? 호래 이 자식이 재빠르게 도주한 데다가 문까지 아주 단단히 잠갔다더군. 현재 운기군이 다시 내부와 연락이 닿았다네. 불행 중 다행인 건 유폐옥에 갇힌 두 무명객이 무사하다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잘 됐다라는 말이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무사하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요청 선주의 사자 중 한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보리인에게 납치된 듯하군. 어공, 걱정하지 말게나. 비소 장군이 전력을 다해 늑대 사냥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그녀의 실력이 어떠한진 자네도 잘 알잖나. 비소 장군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보다 전 연무 의식 쪽이 더 걱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의식은 6시간 후에 개최될 예정이고 경기 함선은 즉시 가동되어 관객들이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호래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은 모든 게 변수로 가득해요. 좋은 지적이야, 마치 세븐스. 할아버지, 유폐옥에서 달아난 수감자가 보통 끔찍한 녀석이 아니라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운리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그야... 계엄령부터 내리고 수배 작업에 인력을 투입해야죠. 연무의식은 우선 무기한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만전지기이긴 하나 이상적인 방법일수록 실행하기가 어려운 법이지. 최소한 두 세력이 네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첫 번째는 연무의식을 위해 모인 수많은 상인과 관객이네. 계엄령은 나부가 안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데 외부인이 어떻게 반응하겠나? 당연히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혼란스러워질 테지. 두 번째는 나부 선주의 6부서 직원들이네. 연무의식을 개최하기 위해 투입한 인력과 물자가 상당할 텐데 갑자기 개최를 중단하고 무기한으로 연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겠지. 물론 네 제안에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다. 정말요? 이번 거북 사건의 배후자는 분명 쌍수를 들고 네 제안에 적극 찬성하겠지. 호래가 면회 도중 유폐옥에서 달아났고 너희와 연경이 회성항에서 보리인 접자를 발견했지. 여기에 배우자가 없다는 건 갓난아이조차 믿지 않을 터. 탈옥수는 장기말일 뿐이야. 장기말을 거머쥔 손이 이런 수를 둔 건 나부가 불안과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지. 계엄령을 내리고 연무의식을 연기하는 건 상대가 바라는 대로 호래로 인한 공포를 공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란다.
그러면 어떡해요? 수배 작업을 펼쳐야 하는 건 맞네. 하지만 나무의 모든 일은 평소와 같아야 해. 적어도 겉보기엔 그래야 하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어야 한다고요? 영경 그 녀석은 장군님들이 걱정을 덜겠다면서 자취를 감췄어요. 주최 측에 방어자 검객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맞는 말이네. 너희 두 사람을 이리로 부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물론 나도 두 손 놓고 있을 생각은 아니네만 내가 갈 곳은 경기 함선이 아니네. 장군님, 설마 저더러 연경 대신 방어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마치 세븐스 양은 정말이지 똑똑하군.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말이었어. 할아버지, 마치 세븐스는 경원 장군의 초대를 받아 의식을 보러 온 손님이에요. 세상에 손님이 나부를 대표해 방어자가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러면 나부 선주에 사람이 없다며 비웃음만 사게 될 거예요. 어리석은 녀석. 은하열차 무명객의 명성은 별바다에 널리 퍼져 있으니 모시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 게다가 마치 세븐스 양은 운귀 효위의 제자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인데 어찌 나부 선주에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연무의식 개최에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네. 너희에게 경기장 위의 승패와 더불어 경기 함선의 안전을 당부하고 싶군. 어공, 두 사람에게 향후 계획을 알려주게. 유폐호 관리가 부족한 탓에 직접 오게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니네. 운기군은 전장에서 싸우고 명부는 죄인을 벌하니 운기군과 명부는 선주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지. 죄수가 달아난 사실은 이미 들었으니 유폐옥의 현 상황을 이야기해보게. 위장한 보리인 무법자가 유폐옥에 잠입해 죄수를 거복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포, 구금, 처벌, 신문 네 부서의 당직 판관 중 체포부서 판관 서리는 잠시 전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직책을 대신하여 금조각상 저승사자와 명관들에게 각 층에 진입하라 명하고 통제 불능이 된 구역들을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난 뒤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유폐옥 깊은 곳에서 단서를 찾을 생각이네. 장군님, 현재 각 층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직접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건 운기 장군이 직접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네. 현재 홀에는 달아났고 요청 사절은 보리인에게 납치되어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야. 이 사건은 크나큰 재앙이지. 천격 장군은 원망은커녕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가서 늑대들을 처리하기로 했네. 그런 열정을 보였으니 나부도 그에 걸맞은 답을 제시해야 하는 법. 거복을 펼친 보리인은 호래가 수감된 구역을 어디서 알았으며 또 어찌 이렇게 공교롭게 요청이 호송하기 직전에 계획을 실행한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테지. 중요한 건 단서를 찾아 숨어있는 배후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걸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배후는 나부의 안위를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해왔네. 지금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건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 나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결단을 내리셨다면 시황사도 전력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다낭, 영사, 수고스럽겠지만 이 굳은 여정을 함께 해주면 고맙겠네. 단정사의 챗무인이
보이니 쓴 약이라도 삼켜야겠죠. 장군님, 그럼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까요? 여우족으로 위장한 보리인들부터 시작하지. 제가 사람을 시켜 증거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연경 효위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회성항에서 정체불명의 여우족들을 목격했고 미행 끝에 그들이 위장한 보리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그들 중 한 명일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자가 여우족으로 위장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연단사들이 이 녀석의 유해에서 다소 복잡한 약물 성분을 검출해냈습니다. 그걸로 보리인들이 어떻게 여우족으로 위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듯하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우족과 보리인은 그 기원이 같아서 겉모습은 다르지만 유전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보리인이 일시적으로 여우족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가 약을 먹지 않으면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건가요? 익숙한 처방이고 익숙한 수법일세. 야광의 비전은 끝없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단정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어요. 그들이 사용한 단약 처방전을 정리할 때 환진 주영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단약은 정보원들이 마각의 몸 징조를 억제하고 평소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보리인 몸속의 약물과 비교해보니 둘이 같은 종류의 약이었겠군요. 약성과 성분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보리인은 더 강한 신체를 갈망해왔고 여우족을 나약하다고 여겼지. 그런데 수장을 구하기 위해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하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로군. 보리인 정보원들이 모두 위장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 단서를 따라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에요. 판관의 말대로라면 아직 수복되지 않은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향로에 보리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질을 기록해뒀어요. 약의 냄새를 따라 수색하다 보면 위장한 보리인이 남긴 흔적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엄청난 힘이에요. 범인은 일격으로 이 무관의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이건 평범한 보리인이 절대 낼 수 있는 위력이 아니네. 아마 호루해지시겠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보리인이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가요? 난 영서 씨보다 좀 더 오래 살았고 전쟁도 몇 차례 더 겪었네. 예나 지금이나 연맹의 가장 까다로운 적은 보리인이지. 호레는 그런 보리인들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괴물이라네. 그는 홀로 사냥단을 모아 풍요의 흉물 대군을 결집해 수차례 연맹군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어. 700여 년 전, 난 은사님을 따라 흉물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한 전장에서 그 거대한 짐승으로 인한 참상을 직접 목격했네. 늑대의 독으로 인한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 단약까지 복용했지만 수많은 운기군은 그 매서운 기세에 눌려 반항조차 못했지. 전인 검술의 1인자가 서늘한 칼날로 호레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면 승부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전쟁이 끝날 무렵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네. 붉은 달이 비추고 핏빛이 날아올랐다. 당신 눈앞은 온통 검붉은 빛으로 가득했어. 그런데 왜 그런 괴물을 제압하고도 극형에 처하지 않고 가두기만 했나요? 주명 선주의 판관들은 불사의 몸을 가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풍요의 흉물을 항성의 거파 속에 던져넣어 불태워요. 불사라는 건 호칭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진짜 불멸인 것이 어딨겠어요. 나부는 왜 이 암적인 존재를 이렇게나 오래 속박하여 이토록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건가요? 하긴 나부 사람은 워낙 충직한 탓에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내버렸죠. 영사 씨가 날 원망한다는 건 알고 있네. 야광의 비전이 부활한 일에 대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네. 호레라는 흉물이 왜 감옥에 갇혀 있기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설명해 주겠네. 전 일개 의사라 지난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제 의혹을 풀어주셨으면 해요. 알겠네. 그럼 가면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지. 이 사망한 운기군에게도 양냄새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자도 보리인일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간수에게 당한 거죠. 이 보리인들은 전부 관복을 입고 있군. 운기군 말고도 두 사람은 천박사와 공조사 신분을 썼던 모양이야. 이런 위장 신분을 준비한 걸로 봐선 권위가 높은 자라는 건데 우선 다른 곳도 둘러보도록 하지. 자, 이 사람은 죽기 전 누군가에게 동맥을 물려 피를 잔뜩 흡수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다니. 피와 살이 없는 경우 보리인은 갈증과 허기를 참지 못합니다. 아무리 장수종이라 해도 그들은 포식하는 짐승에 더 가깝죠. 유페옥에서 호르에게 음식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상상이 가질 않네요. 700여 년간 단 한 번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니 분명 오랫동안 허기를 참았겠죠. 납치된 요청 인질이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풍요의 흉물이 두려운 점이라네. 생명력을 소모하기 위해 검수의 형벌을 내렸으나 그의 형기가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에 대한 시험이 되어버렸지. 영사씨가 얘기한 것처럼 100번 죽여도 죽지 않는 괴물을 항성에 던졌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테지. 하지만 여우족이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래, 호레의 악행은 사륙뿐만이 아니었네. 우린 수없는 전쟁을 통해 보리인을 멸하려 했지만 그자는 정체불명의 술법으로 수많은 여우족을 자신의 하수인과 기계 짐승으로 만들어 몇 번이고 들이닥쳤지. 여우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네. 심지어 밤에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그 이름을 쓰기도 했지. 그런데 그런 흉악범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다면 연맹의 여우족이 어찌 가만히 있겠나. 영사씨, 혹시 호레가 왜 여우족이 모여 사는 요청선주가 아닌 나부에 홀로 수감되었는지 아는가? 좀 전에 무예가 뛰어난 장군님의 스승께서 호레를 쓰러뜨리고 공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원수께서 그 흉물을 나부에 수감하라고 명하셨겠죠. 일종의 명예로서요. 아무래도 이에 대해 큰 오해가 있는 듯하군. 부디 차차 설명할 수 있게 해주게. 연경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보리인이 컴퍼니 함선을 습격했다더군. 함선에 실려있던 물건이 이건가? 네, 공조사와 단정사가 함께 조사한 결과 기계 부품에 특수 처리된 보리인 생물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식학회는 줄곧 장수종의 생물 특성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의료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요. 다만 연맹과의 표면적 관계 때문에
규범에서 크게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 학사들이 보기에 보리인은 실험용 동물과 별 차이가 없었겠죠. 보리인이 함선을 습격한 것도 자신들의 동료를 이용해 실험을 펼친 지식학회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니요. 단순히 컴퍼니와 학회에 대한 복수였다면 함선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도 유폐용 내부에 나타날 일이 없었을 테고요. 이건 의도적인 쇼나 마찬가지예요. 화물의 위험성을 노출한 것은 단지 화물이 순조롭게 유폐옥으로 진입해 거복을 위한 무기가 되도록 한 거죠. 인간 마음의 맹점을 이렇게나 잘 사용하다니. 기존의 보리인이 쓰던 수법이 아닐세. 컴퍼니와 지식학회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용당한 것 같군. 조심하세요. 녀석이 아직 살아있어요. 저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자아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자, 덤벼. 날 장수종에 대한 모방이 도를 넘은 수준이네요. 장군님, 아직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호뢰가 요청이 아닌 나부에 수감되었는가에 대해요. 말씀을 삼가신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눈앞의 이 기계가 바로 원수께서 호래를 요청에 남겨두지 않은 이유라네. 누군가 이 기계처럼 호래의 비밀을 파헤쳐 활용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 요청의 여우족은 보리인의 혈통에 매우 가깝고 일부 여우족 후손은 보리인처럼 달의 광기라는 억제할 수 없는 광증에 빠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원수께선 이를 활용하려는 짓이 비인간적이고 보리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셔서 결국 그렇네. 보리인에게 달의 광기는 힘을 해방하는 은혜지만 여우족에게 그건 혈통 속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광기와 다름없지. 요청의 의사들은 대대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네. 사람들은 종종 보리인은 어떻게 달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우족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 그들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작 재앙으로 향하는 세상의 모든 길은 그런 선한 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요청 여우족에게 호래는 보리인의 수장이자 괴물이며 그들의 연구 대상이네. 그는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맹독이 되었지. 그래서 원수께서 호래를 나부에 수감하신 거군요. 이제 보니 그 조치는 명예가 아닌 경고였네요. 마찬가지로 나부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소위 이타적인 선행 때문에 후대에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네. 음월의 난 말씀이죠? 원수께선 호래를 나부에 인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요청 여우족의 사념을 잠재우는 한편 혼란을 겪던 나부 선주에 경고한 셈이군요. 이게 바로 저울질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네. 선주연맹은 선주 사람의 의견만 통하는 게 아니야. 여우족, 비디아다라, 선주인, 세 부류가 힘을 모아야만 미래를 읽어나갈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시 장군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승님을 저울질하고 그분을 주명선주로 쫓아낸 후 야광의 비전이 부활하는 걸 방관하신 거죠. 내가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냈다고 얘기했지. 혹시 그 스승이 자신이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면회를 틈타 막 환생을 마친 다낭에게 전생의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의술을 펼쳤다고는 안 하던가? 네?
그녀는 용존이 전생의 지혜를 회복하면 비디아다라족이 불멸의 거목을 다시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럼 음지에서 꿈틀대는 각 세력을 잠재우고 종종 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리라 여겼지.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 수많은 이타적인 선행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네. 그날 이후 육각료는 단정사에 사정직책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지. 영사씨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그렇다면 유배령으로 제 스승님을 지켜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나라네. 저한테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떳떳함일세. 하지만 장수종의 기나긴 삶 속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나? 영사씨는 스승이 받은 판결 탓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타양으로 보내졌잖아. 게다가 지금 단정사는 상황이 복잡하네. 이런 와중에 연맹이 굳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대를 보냈으니 내 근심은 덜어진 셈이지. 그러니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지. 여지조차 주지 않다니 역시 신책 장군다우시군요. 먼저 말해두자면 연맹이 절 이곳에 파견한 이유는 공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편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사씨가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네. 어쨌든 영사씨도 나도 모두 연맹 편이잖아. 이만 출발하지. 여기 쓰러져 있는 마각의 몸은 감옥에서 달아난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춘 걸 보면 이 마각의 몸들이 급히 전투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맥택이라는 요청 사자의 말에 따르면 거복을 꾸민 범인은 총 2무리예요. 보리인뿐만 아니라 행적을 숨길 수 있는 마각의 몸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들을 얘기했던 건가 봐요. 행적을 숨긴다고? 네, 전에 겨뤄봤는데 이 마각의 몸들은 문음술로 몸을 숨길 줄 알아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의 행적을 눈치챌 수 없죠. 단왕님, 전에 비디아다라 장로가 단정사에 관여하는 걸 신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설마 영사씨, 뭔가 떠오른 게 있나? 첫째, 보리인 거북자가 유폐옥을 탈출한 경로를 보면 누군가에게 미리 유폐옥 지형에 대해 들은 것 같아요. 유폐옥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건 비디아드라족이죠. 둘째, 위장한 보리인이 여우족 모습을 유지하려면 약을 먹어야 해요. 이를 통해 단정사에 그들을 몰래 돕고 있는 잔당이 아직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잠입한 보리인에게 위조된 공식 신분을 부여하는 건 높은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자객들이 문음을 사용하니 용의 군사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되죠. 그런데 비디아다라가 보리인과 결탁해 호르의 탈출을 돕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겠죠. 혼란을 틈타야만 권력의 최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음월의 난이 끝난 후 자랑스러운 용맥의 후예로서 나날이 쇠락해가는 형세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겠죠. 영사씨는 나부 출신이니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디아다라 용의 군사는 배우가 아닌 듯하네. 나부 내부의 여러 균열을 꿰뚫어보고 야광의 비전에 선동을 책동하고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킨 절멸 대군 펜틸리아야말로 이 모든 배반의 근원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군님.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추론일 뿐이에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죠.
비디아다라 동천에 들어가 신문하려면 우선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영사씨, 좋은 계획이 있나? 용의 군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까 합니다. 초청장이요? 나부에 온 이후로 용의 군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전 이 마각의 몸들의 유해와 유폐옥 죄수의 도주로를 용의 군사 관저에 보낸 후 그들을 인연경으로 초대해 만날 생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좋은 생각이군. 내가 나서면 경계심만 심어줄 테니 이 일은 영사씨에게 맡기겠네. 비디아다라 내부 일은 비디아다라가 직접 해결해야겠지.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도 걱정 말게. 늑대 사냥 작전이 끝나면 여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늑대 사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납치된 요청 사자가 정말 걱정되네요. 호레는 유폐옥에 갇힌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을 텐데 그 사자가 늑대의 입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무사할 수 있도록 천궁의 가호가 따르기를. 조금 전에 말했듯 전 의사입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는 의술은 약선 요리를 통해서만 그 진가가 발휘되죠. 온갖 약재로 요리를 만들어 환자에게 먹이는 게 솥의 신묘한 효능입니다. 어떤 약재든 식재료든 냄비에 놓고 끓이면 단숨에 맛 좋은 요리로 탈바꿈하게 되죠. 맛 좋은 요리라. 그럼 한 가지 맛이 다른 맛을 덮게 되지 않나?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피망을 편식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망을 먹게 만드실 건가요? 녀석의 입에 피망을 넣은 후 냄비에 넣어 끓여버릴 거야. 보리인 형님은 정말 웃기신다니까? 듣자 하니 보리인은 계조를 거치면서 미래를 많이 잃은 탓에 복잡한 맛을 느낄 수 없고 오직 피와 살의 짠맛에만 식욕이 돈다면서요. 수중에 피망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군. 그렇지 않았다면 내 놈 입에 쑤셔 넣고 냄비에 넣어 끓였을 텐데. 농담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하죠. 다진 피망을 고기 속에 넣어 완자로 만들면 됩니다. 고기 맛이 피망 맛을 덮을 테니 편식하는 아이도 피망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전골에 네 혓바닥도 삶아버릴 수 있나? 네가 무슨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지는 훤하다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 작정이겠지. 경유가 나부로 돌아왔다고 했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 여자는 중죄를 저질러 다른 선주로 보내졌어. 고작 그런 얕은 꾀로 호레님의 복수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리인이 선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네가 지니고 있는 목조부터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계 새까지 선주 사람이 우리를 추적할 만한 방법은 전부 알고 있으니까. 마음속 희망이 클수록 죽기 전 괴로움도 커지는 법. 네 목구멍을 찢어 발기는 순간에도 조금 전처럼 태연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궁금하군. 저 태어남은 일시적인 약효일 뿐이지. 허나 약효는 머지않아 사라질 거다. 안 그런 게? 호레님, 가련한 여우종 녀석. 우리는 수천 년간 너희가 비굴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하고 너희에게 문명을 주었건만 선주인이 약속한 자유의 눈이 멀어 결국 배반을 선택했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테니. 호레님, 혹시 녀석들이 왜 장장 700년이 흐른 지금에야 당신을 구하러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리인이 기고만장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녀석들이 집으로 돌아갈 희망을 주기 전에 이 슬픈 사실을 털어놓지 않던가요, 호레님? 현재 녀석들은 요청의 천격장군, 다시 말해 한 여우족에 의해 은하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익사하기 일보 직전에 다친 짐승처럼 절망스럽게 환상 속 지푸라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요청의 장군이 여우족이라고? 재밌군. 말도 녀석의 말이 전부 사실인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입니다. 희생양이자 도둑이죠. 저희의 힘을 앗아갔고 불의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온갖 비열한 수법을. 그 여자에게 당했구나. 말도 불공평이란 죽은 자와 실패한 자를 위한 구실이다. 사냥단이 뿔뿔이 흩어졌다면 누가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너희를 이곳에 보낸 거니?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때 장생의 주인의 선지자 망구스가 저희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인도 덕에 점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선지자 망구스, 대체 무슨 꽁꽁인가지? 선지자는 보리인이 너무 오랫동안 분열되었기에 당신이 돌아와야만 모든 사냥단이 다시 결집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호레님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는 걸 알았죠. 분명 장생의 주인의 혈령이 틀림없습니다. 선지자는 나부의 연무의식이 열릴 무렵 요청의 여우족 장군이 호레님을 호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에 잠입해 호레님을 빼낼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죠. 모든 게 그분의 예언대로입니다. 저희도 해냈고요. 그 선지자에게 전부 속은 겁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낸 거라고요. 하지만 그분의 예언은 현실이 됐어. 수장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고. 유폐옥에서 있었던 일이 알려지는 순간 운기군이 모든 항구를 봉쇄할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나부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죠. 호레님, 이 이간질하는 잡것을 죽여주십시오. 장담컨대 곧 모시러 올 별단목이 도착할 겁니다. 나부 전체가 그 바보 같은 연무의식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나부를 도망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레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모인 영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선주에 복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죠. 기회? 사기가 꺾인 나약한 사냥단으로 돌아가 가소로운 거짓 선지자의 계획대로 그 여자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깃발이 되라는 거니? 그 여자의 계획은 허점투성이다. 너희에게 마련해준 길이라곤 도주와 죽음뿐이지. 잘 들어. 늑대는 스스로 사냥감이 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반드시 내 명령에 따르도록. 조구,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한다고 했나? 항구에 가서 운기군이 네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한 후 돌아와서 네가 본 답을 털어놓거라. 진심이신가요? 호레님, 말도 두목 늑대가 새끼 늑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애초에 전 호레님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호레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다. 초구, 도망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넌 돌아올 거야. 너희 여우족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주인 곁으로 돌아올 테리. 물, 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이런 데서 죽느니 차라리 유폐역에서 감옥살이를 할 텐데. 괴롭게 살더라도 죽기 싫단 말이야. 상처를 확인해 볼게요. 제가 도와드리죠. 의사이신가요? 저 붕대 좀 감아주세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홀의 무리가 현재 번화가에 몸을 숨겼다지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풀어준 걸까? 호렌님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도망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호렌님의 의중은 네 놈을 왜 감히 풀어주는지 아느냐? 그간 너희 여우족은 얼마나 멀리 도망치든 결국 순순히 주인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항구에 다녀와서 내게 보고해라. 네 바람대로 항구가 봉쇄되었는지 말이다. 왜 자꾸 알짱거리는 거지? 보린이시군요. 그래! 이런 방법으로 선주에 잠입하셨군요. 제가 보린 냄새를 잘 알지 못했다면 몰라봤을 겁니다. 이런 신비한 마법화는 처음 보지, 안 그래? 약을 먹고 변한 건가? 듣자 하니 불멸의 거목 재앙 시기에 단정사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 잠입자들은 나부 선주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모양이야. 호렌님께서 항구를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뭘 꾸물거리는 거냐? 이 천한 짐승 녀석! 정말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다니 대체 무슨 속셈인 거지? 외부에 몰래 경고할 수도 있겠어. 아니, 어쩌면 곧장 여길 떠날 수도 있겠지. 역시 날 시험하는 거였군. 이미 운기군에게도 유폐옥의 상황이 전해졌을 거야. 비소님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호래를 잡으러 오실까? 우선은 녀석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별뗏목을 타시려고요? 작은 별뗏목이라 이렇게 많이는 타기 어려울 거예요. 더 큰 별뗏목이 있긴 한데 필요하시다면 15분 내로 준비할 수 있답니다. 혹시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목적지가 어디든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연무의식을 앞두고 천박사가 공역을 통제하면서 경기 함선으로 향하는 별뗏목을 우선 통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낮춰가면서까지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할 말이 있으시다면 그냥 말씀하세요. 이 근처가 바로 지형사예요. 전 장사를 해야 하니 직접 가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집사와 집사관 모두 연무의식 작업에 투입되어 당분간 지형사 관청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이라면... 안녕하세요, 요청 사절님.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운기군에 보리인이 장락천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보리인이요? 여기에요? 정말입니까? 그 보리인들은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했어요. 부탁이니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운기군에 전해주세요. 다른 병사를 데려올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저를 바라보시던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잠깐, 당신은 그 행방불명된 요청 사절님 아니신가요? 왜 여기 계신 거죠? 보리인에게 납치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식을 윗선에 전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안 가니까 묻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봐. 아군이 아니지만 몸에서 낯익은 냄새가 풍겨. 수장님께서 저더러 상황을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오히려 천 박사가 항로를 통제하며 경기함선으로 향하는 별대목에게 길을 터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친다면 우리 배가 시선을 끌게 되겠지. 항구가 봉쇄되지 않았다니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을 끌어봤자 소용없겠어. 이만 가서 호레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원래대로라면 회성항에서 소식이 오고도 남아야 했는데. 돌아왔군, 초구. 어디 보자.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이 운기군 병사께서 저더러 공모에 협조해달라고 하셔서요. 말도님, 뭘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난 이놈에게 항구를 확인하라고만 했지. 꿍꿍이를 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된다고 한 적은 없을 텐데. 명심해라. 이들은 너로 인해 죽는 것이니. 제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레님? 맞아. 그래서 운기군이 항구를 봉쇄했는가? 아니요. 보아하니 저들은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는 듯하군. 놀랍지도 않아. 두려움은 발톱과 이빨보다 치명적인 법이지. 특히 연무의식 같은 축제 기간에는 더더욱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숨기 바쁜 죄수들이 아닌 양우리에 들어온 늑대뿐이다. 굶주린 채 피와 살을 갈망하는 내 수하의 새끼 늑대들은 네 두려움을 곁들여 먹길 바라고 있지. 초구, 내가 보기엔 억지로 침착한 척하는 네 껍질이 약해 빠져 보이는군. 난 언제든 네 살가죽을 찢어 가련한 뼈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지. 네 놈은 절대 내게서 도망칠 수 없어. 물론 네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대.
하지만 번화가에는 너 말고도 인질이 많다는 걸 명심해라. 네가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무고한 사람이 너 때문에 죽게 될 테지. 그럼 네가 모시는 그 요청 여우족 장군에 대해 말해보거라. 말도가 말하길 그 여자는 날 위해 여기 왔다고 하니 직접 나서서 날 체포하려는 것도 그자겠지. 사냥을 시작하기 전 적부터 파악해야 하는 법. 배기롭게 거절하여 네 기계를 보이거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든 마음대로 하거라, 의사여. 비명소리로 주변의 시선을 끌 정도로 멍청하지 않다니 제법이군. 이러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을 사람도 없지. 그분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답 하나로 맞바꾸었으면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군. 네놈에게 나와 거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제가 입을 열 때까지 잔혹한 형벌을 내리시든 피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장님. 이 질문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왜 당신은 700년의 형을 받고서도 지금껏 무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까? 보리인이라면 이렇게 긴 수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인한 회복력도 가질 수 없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요청 선주가 날 데려가려는 이유인게. 누군가에게 난 수중의 인질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 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모양이군. 아직도 기억나는군. 내가 막 수감되었을 때 여우족들이 오가며 내 몸에서 피와 골수를 뽑아갔지. 그들은 달의 광기의 원인을 파헤쳐 보리인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고 혈통을 뿌리부터 뒤집어 주인이 되고자 했대. 애석하게도 그들은 끝내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세상에는 자신의 숙적을 처단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가 있는 반면 자신의 숙적이 되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자도 있지. 초구, 넌 어느 부류인게? 네, 그렇군. 요청의 의사여, 넌 가장 불쌍한 부류로구나. 다른 사람과 힘을 나눠 갖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 힘을 추구하는 부류 말이지.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지. 고대 전설에 따르면 보리인의 시조 도람은 유한한 생명과 힘에 불만을 품었대. 그는 하늘의 지배자이자 뭇별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수많은 보리인과 여우족의 목숨을 희생하여 장생의 주인이 하사한 샘물에 주입했고 유존자 주술을 더해 물속에서 태동의 달이라는 기적을 잉태했지. 달의 분만대에 오른 도람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붉은 보름달 같은 심장을 손에 넣게 됐고 자신의 가슴을 갈래 심장이 있던 자리에 붉은 달을 넣었다. 야만적이고 미쳤다고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나만큼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 심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보리인 수장들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 보리인의 수장 선발의식에서 후계자가 전임자의 가슴팍을 가르고
그 심장을 먹어 강한 자가 가지게 하기 때문이지. 삼킨다는 것, 이는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하는 진리대. 그건 우리들이 삼킨 사냥감들이 가졌던 생명의 정수의 결집체이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존재지. 700년형을 받은 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대. 하지만 지금 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군. 자, 이제 네 차례다. 천격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저거 드디어 널 찾았군. 장군님의 지시를 의심해선 안 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미 보리인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셨다고요? 그래, 지금도 내 부하들이 단서를 찾는 중이지. 넥텍, 장군, 초구와 연락이 두절되기 직전에 그가 지니고 있던 옥조 신호를 포착했으니 곧 그들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류해 보리인을 처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회성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너희 장군이 검술만 가르쳤을 뿐 수렵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진 않았나 보구나. 보리인의 고대 속담에는 숲에서는 사냥꾼과 사냥감의 신분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지금은 우리가 사냥꾼이지만 무작정 쫓다간 되레 호래의 사냥감이 될지도 몰라. 장군님, 혹시 농담이신가요? 아무리 잔당들이 있다지만 나부 웅기군에 비하면 미미한 수일 텐데 700년간 갇혀있던 악한 늑대가 어찌 저희를 사냥감으로 삼겠어요? 방심하지 마. 단언컨대 호래는 너희가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보리인이 아니야. 그 괴물 앞에서 수적 우위란 무의미하지.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허한 점은 700년간 굶주린 괴물이 연무의식을 앞두고 나부거리에 숨어들었다는 것이지. 평범한 백성들이 언제든 그 녀석에게 먹힐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 그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녀석을 단숨에 꺾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삼면을 포위하고 활로를 하나 남겨두라는 병법 전술은 들어봤겠지? 뛰어난 사냥꾼이라면 사냥감이 달아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적의 장소에서 사냥감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우리가 이제 막 유폐옥에서 탈출한 죄수라고 생각해봐. 다른 모습으로 위장해 인파의 몸을 숨겼다 해도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진 않겠지.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나부를 벗어날 수 있는 별대목이겠죠. 제가 회성왕에서 봤던 그 보리인은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배를 준비하고 있던 거였어요. 사냥감이 갈 만한 장소를 예상했다면 이제 슬슬 구물을 걷어야 할 차례야. 자, 그럼 네가 보리인을 발견했던 장소에서 시작하자. 사냥감이 못 도망치게 하자고. 여기가 지난번에 보리인을 미행했던 곳인데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그 이후 곧바로 소식을 차단하고 최대한 모든 걸 원상태로 보존하라고 명령해뒀거든. 별뗏목을 준비하던 동료로부터 답이 없으니 아마 어느 정도 경계하고 있겠지. 원래 주도 면밀한 계획일수록 혼란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오래 걸리는 법이지. 보리인들 중 원래 계획대로 도망칠 생각이 있는 놈이 있다면 분명 이곳으로 돌아와 회성왕의 상황을 확인할 거야. 지금 이 회성왕에 보리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역에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은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우선은 저기 있는 두 천박사 직원이야.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줄곧 우릴 몰래 관찰하고 있지.
그 다음은 저 운기군 병사야. 순찰 목적이라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셈이지. 마지막으로는 공조사 의상을 입은 채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장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저 장인이야. 목표를 정했다면 가서 확인해보자. 이봐요, 당신들. 관계자가 아니라면 회성항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요. 연경 효이셨군요. 봉쇄된 건 아닙니다만 이곳에서 수상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죠. 수상한 문제? 그렇습니다. 별대목이 계획보다 더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부 회성항의 이 부두에서 제작되었더군요. 생산 라인의 계획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상하다. 연무의식 이전에 생산된 별대목은 전부 계획이 되었을 텐데. 죄송하지만 우선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군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하시죠. 너희는 누구지? 회성항이 봉쇄된 걸 모르는 거냐? 실수로 들어온 관광객이잖아. 너무 몰아세우지 말자고. 해성항은 나부 선주의 조선항인데 천박사가 항구를 봉쇄했다면 분명 공문이 있었을 텐데요? 공문? 물론 있지. 옹기군도 누군가 회성항이 잠입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더군. 아, 그렇군요. 두 분께선 지금 보리인을 조사하던 중이신가요? 저희는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운기군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길 봉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경효의. 게다가 비소장군까지? 거기 웅기군, 보리인이 탈옥한 사실을 알고 있나? 네,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보아하니 계속 경기함선 쪽을 바라보고 있던데 무슨 특이 사항이라도 있나? 경계함선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모든 게 정상입니다. 여긴 웅기군의 근무 장소가 아니지 않나요? 아, 여긴 시야가 좋네. 경기함선을 구경하러 온 거지? 네. 경기 함선을 한참 바라보던데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사실 여기서 함선의 비행 궤적을 쳐다보기만 하는 건 정말 지루한 일입니다. 배에 오른다면 영경님의 방어전만큼은 꼭 보고 싶었는데. 그나저나 영경님, 지금 경기함선에 계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돌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까? 생각해줘서 고맙긴 한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 신분을 위장한 채 회성항으로 돌아온 보리인은 누가 봐도 그 병사는 그저 단순히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수상한 쪽은 천박사 직원이에요. 아까 내가 웅기군의 소식을 차단하고 최대한 모든 걸 원상태로 보존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다시 말해 그들은 회성항을 봉쇄하지 않았어야 해. 하지만 두 직원은 회성항 봉쇄를 들먹이며 저희더러 떠나라고 했어요. 그건 웅기군의 기존 계획에 모순되는 행동이죠. 놈들의 허술한 위장은 여기서 끝이야. 숨기려 해도 절대 도망칠 수 없지.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거죠? 방금 회성항은 이미 봉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명령은 내린 적이 없는데. 누구냐?
전장에서 날 본 적은 없겠지만 분명 내 이름은 들어봤겠지. 그나저나 누가 질문으로 대답하라고 했지? 말해. 너희 동료는 몇 놈이나 되지? 어디서 호래를 태우기로 계획했어? 저 여자는 요청 장군이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해치워 버리자고. 너를 연습해줄까? 어서 도망쳐. 가서 말도님께 이 소식을 알리라고. 왜 내 숨통을 끊지 않는 거냐?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어서 말이야. 넌 한때 전쟁 노예였으니 우리 도라미 후손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마음껏 물어봐. 네가 알고 있는 온갖 수법을 동원해 억지로 입을 열려고 해봤자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언제나 피, 이빨, 그리고 발톱뿐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희와 다를 게 없겠지. 난 늑대의 심장을 꿰뚫는 칼끝이니 너에게 빠른 죽음을 선사해주마. 바라던 바다. 무리에서 벗어난 늑대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각오가 되어 있는 법이지. 내 동료를 잡지 못했다니 정말 안타깝군. 그 녀석이 다른 동료들에게 경고할 거다. 눈을 감기 전에 한 가지 알려주자면 너도 알다시피 그 녀석은 내가 일부러 살려둔 거야. 네 동료는 웅기군을 도와 호래의 행방을 찾아줄 테니까. 이게 바로 활로를 하나 남겨두는 것인가요? 보리인이 도망가게 내버려둔 후 그 뒤를 추적하는 게요? 보리인이 가장 자주 쓰는 사냥 전술이야. 난 그 흉물들의 수법을 낱낱이 알고 있어. 그들은 늘 활로를 남겨둔 채 사냥감이 도망치게 내버려둬. 그러고는 사냥감을 가지고 놀듯 사냥을 시작하지. 보리인들은 희생자들의 참상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얻곤 해. 전부 직접 보신 건가요? 조금 전 그 녀석이 장군님을 전쟁 노예라고 부르던데 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이미 흐릿해진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일 뿐이야. 먼 옛날에 난 그들과 함께 다니던 일원이었지. 모든 여우족이 운 좋게 선조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야. 난 보리인이 방목하는 세계에서 자랐지. 요청은 그런 곳을 함락지라고 불러. 늑대머리 주인들에게 여우족은 그저 자산이자 전장에서 돌격할 때 선주의 공격을 지원하는 총알바지일 뿐이지. 하지만 장군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 장군이 되셨잖아요. 장군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말이 나왔으니 네 덕분에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 맥택, 해성왕은 이미 경고를 보냈어. 그쪽 상황은 어때? 그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초구는 현재 호래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더러 나서지 말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초구의 판단을 믿고 계속 주시하도록 해. 우리도 바로 갈 테니까. 미끼를 풀어주고 회성왕의 경고를 보냈으니 호래는 여기로 오지 않을 거예요. 호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초구, 부디 무사야 해. 제발 살려주세요.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초구,
의료기기를 가져와서 저 꼬마에게 침을 놓아줘. 어서! 알겠습니다. 전선 상황은 어떤가요? 보리인의 수함이 방어에 착륙했으니 머지않아 이것도 함락될 겁니다. 워라 장군으로부터 소식이 없었나요? 전 그분의 의사이니 이런 때일수록 그분 곁에 있어야 해요. 장군께선 가문경을 지켜야 하니 돌아오지 않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구하라고 덧붙이셨죠. 저 소녀는 저희 모두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전투 방식은 난생 처음 봐요. 소녀의 몸이 완전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은 마치 부상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추구, 내 말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전간산을 준비하세요.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해요. 꼭 저 아이를 데려오겠어. 그게 내 몸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이유인게 내 말을 듣고 있는 거냐, 초구? 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린다고요. 30년 전 그 여자는 방호 선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전쟁에서 너희 모두를 구했다. 하지만 쓰러지기 직전에 뜻밖에도 그 몸속에 보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깨달았지. 말도가 그러길 그 여자는 시골 사냥단에서 도망친 전쟁 노예라 하더군. 이 얼마나 기묘한 인과인가. 나와 같은 부족 출신이라니. 그랬었군. 어쩐지 그 여우족이 싸울 때 어마어마한 힘과 결단력, 잔인함을 뿜어내더라니. 그 모든 게 보리인 혈통 덕분이었군요. 잡종,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잡종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피에 담긴 선물로 보리인을 짓밟았지. 달의 광기는 늑대의 축복이자 여우의 저주다. 전투 중 달의 광기에 의해 몸이 찢겨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 건 보리인에게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자가 지휘력이 부족한 여우족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나 마찬가지지. 그 여우족 장군은 내면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아군과 적을 가리지 않고 계속 싸우고, 몸에서 터진 상처는 적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힘을 견디지 못해 생겨날 것이다. 언젠가. 그리고 난 생명의 은인인 그 여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풀리지 않는 난제를 해결하려는 거겠지. 호레님, 의사로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시나요? 전 평생 당신 같은 괴물의 수중에서 사지로 내몰린 생명을 되찾기 위해 공부했어요. 녹초가 되어 떨리는 손으로 주저앉을 때면 제가 한 모든 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전장으로 달려나갔고, 그 후 들려온 건 그들의 부고였죠. 그들은 당신들의 이빨과 발톱 아래에서 부서진 별댄목의 불길 속에서 천궁의 빛의 화살 속에서 죽어갔죠. 전 헛짓거리하는 바보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솥에서 생명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건져 올렸지만 결국 몸부림치다 다시 펄펄 끓는 냄비 속으로 뛰어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저들은 무엇 때문에 상처가 나은 후에도 또 인정사정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걸까? 왜 어렵게 얻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하자 막막함과 공허함이 느껴졌죠. 네 골수 깊이 스며든 절망의 냄새가 느껴지는군. 결국 전 죽음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죽음의 무게를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에 올려 더 많은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라는 동전을 더 많은 것과 맞바꿨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곁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제 두 눈으로 한 가지 결과를 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이죠. 당신의 죽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연무의식은 평화를 되찾을 거고 비손님은 제게 치료받으실 거예요. 네 가련한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군. 이미 알고 있던 건가요? 그래, 보리인보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게다가 줄곧 죽음을 봐온 의사인 내게 단순한 공포는 통하지 않을 테지. 정말 안타깝군. 이야기를 듣고 난 순간 마음속에서 널 향한 존경심이 생겼다. 독의 피가 흐르는 그 심장에도 존중이란 감정이 생기나요? 물론이지. 어렴풋이나마 동종의 냄새를 맡았으니까. 애석하게도 넌 연약하고 무력한 여우일 뿐이지만 말이야. 늑대의 옛 교훈에는 이런 말이 있다.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래.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래. 아니란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잠시나마 널 살려둔 이유다. 보리인이 숙적에게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내게 보여주지. 너희의 피와 살을 삼킴으로써 우리의 뼈와 근육은 더욱 강인해질 것이며 너희의 미래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우리의 수렵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너희의 죽은 혼령에게 미래는 나의 몫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매. 호래님을 모시러 오기로 했던 동료에게 회상한 계획을 들켰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쳐야 합니다. 모든 게 내 예상대로군. 말도, 이게 무슨 소리지? 경기 함선 소리입니다. 연물식이 개최되는 함선이 곧 출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작 곧 있으면 천박사가 항로를 비울 텐데 그런 상황에서 별대목을 타고 달아나면 곧바로 들킬 겁니다. 진정해라 말도. 이리저리 숨어다니고 안절부절 못하는 지금 네 꼴을 봐라. 보리인의 존엄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구나. 전에 말씀드렸듯 호래님만 무사히 모시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존엄 따윈 필요 없습니다. 호래님께서 보리인 사냥단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을 테니까요. 희망? 보리인은 늑대의 옛 교훈을 진작에 잊은 모양이구나. 나약한 짐승은 강자의 비호에 희망을 거는 반면 강한 짐승은 직접 혈로를 개척해 나가는 법. 지금 너희가 새로운 주인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호래를 다시 데려가라는 것이 이미 종족 전체가 몰락했다는 증거이며 너희더러 날 구하라고 조종한 선지자는 도람의 후손을 이용하려는 사기꾼일 뿐이다. 말도, 보리인이 제기할 방법을 알려주마. 우린 절대로 쥐새끼처럼 선주의 골목에 숨지 않을 것이며 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수많은 새끼 양떼 사이를 걷는 굶주린 늑대여야 한다. 소장님, 저희의 늑대 무리는 여기 없습니다.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요. 늑대 무리가 여기 없다고? 아니, 내가 걷는 곳이 바로 늑대 무리다. 싫어! 오지 말라고! 말도, 우리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강자다. 늑대로서 우리는 공포의 노예가 아닌 공포를 만드는 자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높이 걸린 붉은 달이 되어 너희의 길을 비춰줄 테니.
모든 형제와 내 붉은 피를 나눠라. 그 피로 여우족을 감염시키고 공포를 만들어내. 원숭이 녀석,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죽어. 맥택, 어서 가. 저 녀석도 너도 도망칠 수 없대. 요청의 원숭이 녀석, 마침 잘 왔군. 너희의 장군에게 전해라. 난 여기서부터 나부 선주를 몰살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 늑대 피를 나눠받은 자손들이 번화가 곳곳에서 요궁의 신도를 먹어치우기 위한 사냥을 시작할 테지. 늑대들이 나를 따라 사냥감 사이를 활보하라. 늑대를 궁지에 빠뜨려 활로를 찾게 하라. 늑대에게 죽음을 먹여 배를 채우게 하라. 바디란만 탐하면 살 수 없을 것이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들리네? 이 포성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전장에 관한 모든 기억이 떠오르는군. 나의 귀환이 곧 늑대의 옛 교훈을 다시 가져다 오리라. 난 나만의 방식으로 죄락한 종족을 구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